예순을 넘기신 많은 남성분들께서는 지금껏 물을 마시는 방식, 우리가 늘 마시는 그 평범한 물 한 잔이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가고 기력을 떨어뜨리며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이토록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오랜 습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모잇 케라입니다. 저는 그동안 60, 70, 심지어 80이 넘으신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 이제 인생의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고 체념한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수분 섭취 방식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그들이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가벼운 탈수 증상만으로도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발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이 약병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물 한 잔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수십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물과 남성의 활력에 관한 8가지 강력하고 과학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매일 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원칙과 동일하며 영상 말미에는 단 7초 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침의 비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올해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60 이상의 남성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는 여러분께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없이는 발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혈액 자체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약간만 탈수가 되어도 혈액은 더 걸쭉해지고 느려지며 순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한 부위로 흐르지 못할 때, 단단하게 서고 유지하는 능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은 혈액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발기는 혈액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여러분과 같은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불평은 항상 남성 호르몬이나 성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열의 9은 호르몬이나 약물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을 실제로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웃어넘깁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고 점심에 탄산음료 좀 마시죠. 하지만 물은요? 거의 안 마셔요. 하지만 진실은 발기는 수압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압력의 문제입니다. 혈액이 음경으로 몰려가 공간을 채우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너무 걸쭉하거나 너무 느리거나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겁다면 그 압력은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욕구는 느낄지 모르지만 신체적으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혈액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느려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힘들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소 전달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체 생물학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짐은 68살의 전직 코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진료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는 안 되네요. 너무 늙었나 봐요. 그는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니 그는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큰 질병도, 복용하는 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작은 변화, 즉 하루 종일 꾸준히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것을 약속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거나 얼음물을 마시지 말고 그저 천천히,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꾼 유일한 것은 물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수분 섭취의 힘입니다. 그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신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혈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갈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몸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발기력은 약해지고 회복 시간은 길어지며 자신감은 조용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은 산소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운반합니다. 남성 호르몬, 산화질소, 그리고 필수 영양소 모두 혈류를 타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몸이 실망스럽다고 느낄 때 노화에 대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혈액이 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을 내부에서부터 방해하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액순환 불량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에게 필요한 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며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갔을 때 그 호르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탈수는 조용히 남성 호르몬을 낮춥니다. 저는 월터라는 이름의 남성과 마주 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72살이었고 최근에 아내와 사별했으며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맑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지만 그의 에너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위기 상황도 명백한 의학적 응급 상황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어두워졌고 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조금 하고 식사도 괜찮게 했으며 우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며 친밀감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끝난 걸까? 저는 그의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평균보다 낮았고 놀라울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의 수분 섭취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거의 고백하듯이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탈수가 피곤하거나 목마르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체 시스템을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 즉 생식, 성욕, 근육 형성, 남성 호르몬 생산 등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욕, 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남성답게 느끼게 하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몸이 수분 부족을 감지하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그 불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수 상태가 심해질수록 그 호르몬 불균형은 여러분의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탈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탈수 상태가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남성 호르몬은 동시에 우세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시소와 같아서 대부분의 60 이상의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소의 잘못된 쪽에 갇혀 있습니다. 월터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에게 남성 호르몬 주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훨씬 더 간단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작고 꾸준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술을 멀리했으며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주 후 그는 활기찬 걸음으로 다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깨어난 기분이에요. 더 많이 웃고 심지어 데이트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 불꽃이 다시 돌아왔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몸이 조용히 갈망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호르몬 부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마시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십니다. 제가 처음 남성들에게 물을 마시는 방식이 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대부분은 제 얼굴에 대고 웃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 마이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덩치가 크고 장난기 없는 타입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물이잖아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물에 대고 기도라도 해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마이크. 하지만 물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물 마시는 것이 목마를 때 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만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 특히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대신 그 물은 몸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귀중한 미네랄을 씻어냅니다. 그것은 마른 스펀지에 물 한 동이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꾸준함을 선호합니다. 하루 종일 잦고 꾸준한 양의 물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혈액량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호르몬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앉는 방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마시는 것보다 앉아서 마시는 것이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 및 소화 모드를 자극하여 더 나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남성들이 들어본 적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삼키기 전에 몇 초간 침과 섞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물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작지만 오래된 관습이며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마이크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멈추고 하루 종일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실 때 앉았고 목이 마를 때까지 무시하는 대신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3주 안에 그는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해진 기분이에요.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물을 받고 싶어하는 방식을 존중할 때 몸은 더 나은 순환, 더 안정적인 에너지, 더 맑은 집중력,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강한 발기로 보답합니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나이 든 남성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분 섭취가 단지 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즉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을 클래식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가스를 쏟아붓고 부드럽게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고 있더라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지만 조용히 몸에서 물을 빼내고 여러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적절한 수분 섭취를 무효화하는 숨겨진 습관들. 올바른 일을 하고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좌절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환자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항상 봅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습관을 바꾸고 정말로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했지만 몇 주 후에 돌아와서 말하는 남성들입니다. 선생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제 수분 섭취 조언을 글자 그대로 따랐던 74살에 은퇴한 조종사 해럴드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시고 차가운 물을 피하고 앉아서 마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방문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더 많은 것을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머지 일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해롭지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처럼 해럴드는 아침을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겼습니다. 즙이 많은 오렌지나 수박 몇 조각을 먹은 후에는 큰 잔의 물로 씻어내곤 했습니다. 수분 섭취라는 렌즈를 통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모두 이뇨제입니다. 즉,
실제로 몸에서 물을 빼내어 소변 배출량을 늘리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물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커피나 술을 마신 후에 물을 마신다면 그저 따라잡기만 할 뿐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렌지, 포도, 멜론과 같이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덜 효율적이게 되고 수분 섭취의 이점 중 일부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많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 우리가 과수분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주요 미네랄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 기능, 근육 수축,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헤럴드가 이것을 이해하자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는 수분 섭취 간격을 더 의도적으로 두기 시작했고, 과일 후보다는 식사 전에 마셨으며, 커피와 와인을 약간 줄이고, 아침 물 한 잔에 바다 소금 한 꼬집을 더해 주요 전해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며칠 안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제 몸이 드디어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균형 잡힌 느낌이에요. 제 몸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는 기분이에요. 때로는 해결책이 더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노력을 방해하는 미묘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그 숨겨진 실수들을 제거하면 수분 섭취의 이점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안에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적절한 수분 섭취가 단지 이론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결과에서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단단한 발기, 더 나은 에너지, 더 맑은 생각,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성건강을 위한 적절한 수분 섭취의 과학적 이점. 제1에서 가장 보람있는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 깊이 진실이라고 느껴왔던 것을 과학이 확인해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몸은 반응한다는 것을요. 속임수나 즉각적인 해결책 없이 단지 원래 작동했어야 할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칼을 기억합니다. 70살의 남성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의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희미해져가는 느낌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스럽지도 아프지도 않았지만 그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의욕이 넘치고 기민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대로라면 선생님, 저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많은 변화들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성생활은 조용해졌고 집중력은 떨어졌으며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피부는 칙칙했으며 에너지는 정오쯤이면 바닥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70대가 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그가 물을 얼마나 적게 마셨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결코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대의 많은 남성들처럼 그는 기억날 때 마셨지만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에 전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지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작고 꾸준한 한 모금, 상온의 물, 앉아서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차가운 충격을 주지 않고 갈증을 신호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은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6주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기는 더 강하게 돌아왔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피부는 더 건강해 보였고 정신적으로 더 예리해졌으며 감정적으로 더 현존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느 날 밤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예전의 당신 같아요. 그 질문은 그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 다시 깨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연구는 칼과 수많은 다른 남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개선하여 더 부드러운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간과 신장과 같은 장기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충분한 뇌는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수분이 충분한 근육은 더 효과적으로 수축하며 수분이 충분한 혈액은 산소와 남성 호르몬을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 특히 친밀한 순간에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수분 섭취가 2%만 감소해도 기분, 기억력,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단지 몸뿐만 아니라 파트너와도요. 그리고 순환이 개선되면 발기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것은 의학 효과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칼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남성들이 수분 섭취를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의 초석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를 봅니다. 진정한 변화는 종종 가장 단순한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60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째, 60 이후의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한 이유. 60을 넘으면 아무도 정말로 경고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를 거르고 늦게까지 깨어있고 물 마시는 것을 잊어도 다음 날 괜찮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그 작은 실수들의 대가가 빠르게 쌓입니다. 에너지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느리게, 더 약하게, 덜 반응적으로. 제 환자 중 한 명인 프랭크는 67살에 은퇴한 전기 기술자였는데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제 인생의 볼륨을 줄여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백 명의 남성들에게서 다른 형태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에 관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프랭크와 제가 더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제가 많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수분 섭취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냥 바빠졌습니다. 그는 그다지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가끔 마시는 맥주가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미묘한 탈수가 그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액은 예전처럼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안개 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남성들처럼
이것이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주간의 꾸준하고 마음 챙김 있는 수분 섭취, 즉 상온의 물, 하루 종일 천천히 마시기,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지 않기,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프랭크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더 쉬워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긴 오후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의 발기는 더 강하고 더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의 불꽃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자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멀리 미끄러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25이 아닐 때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60이 넘으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균형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심혈관계는 더 부드러운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호르몬 조절은 더 민감해집니다. 신장과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신진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충분한 물과 올바른 종류의 물 섭취 습관 없이는 그 시스템들은 조용히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의 날카로움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잠에서 깨게 됩니다. 진실은 물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기억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몸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진지하다면 단지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침실과 그 이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결과와 함께 말입니다.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조화를 이루어 진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여는 간단한 7초 습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째, 수분 섭취와 이 7초 아침 비결을 결합하십시오. 수년에 걸쳐 저는 하루에 1000몇 분이 에너지부터 마음가짐, 그리고 몸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그 일은 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기초이지만 제가 환자들과 공유하는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단 7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수년간 조용했던 내면의 무언가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그렉은 71살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분 섭취 계획을 종교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온의 물,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기, 차가운 음료 피하기, 탈수 유발 요인 멀리하기. 그리고 그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기분은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분은 좋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에게 7초 아침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숨, 그리고 당신의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간 참고 그런 다음 다시 코로 부드럽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산화질소의 방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몸이 생성하는 천연분자로 혈류의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혈관에게 이완하고 열리라고 말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의 모든 부분,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하여 더 많이 도달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60 이상의 남성들은 산화질소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심장이 여전히 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첫 잔의 물을 마신 직후 몇 번의 의도적인 호흡만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순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몸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합니다. 그렉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어떻게 무언가를 고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 주만 줘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더 가벼워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스위치가 켜진 기분이에요. 제 몸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다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똑똑한 수분 섭취를 이 7초 산화질소 증진 루틴과 결합하면 여러분은 시스템에게 다시 활동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준에서요. 단지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약도 없고, 복잡한 스케줄도 없고, 처방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물, 숨, 그리고 몇 분간의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을 매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여러분은 기반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8째, 더 강한 발기를 위한 매일의 수분 섭취 습관. 60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제가 받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냥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모호한 조언이나 더 많은 혼란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과학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에서 치료한 남성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일일 수분 섭취 리듬을 개발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66세 은퇴한 소방관이었던 그는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 부족한 잠, 그리고 불규칙한 습관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발기는 약했고 에너지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약이나 공허한 약속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웁시다. 물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그에게 이 루틴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커피나 음식을 먹기 전에 상온에 물 한 잔을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2시간 안에 또 다른 한 잔을 마시는데 이번에는 몸이 필수 미네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은 꼬집에 바다 소금을 넣습니다. 점심시간쯤에는 한두 잔 더 마시는데 역시 앉아서 서두르지 않고 마십니다. 오후에는 또 한 잔을 더 하는데 특히 카페인을 섭취했거나 더운 곳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일은 저녁에 마지막 한 잔을 마시는데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멈춥니다. 그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건너뛰거나 서두르거나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단지 마음을 챙기며 꾸준히 매일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3주 안에 리처드는 더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오후 무기력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반응하고 있어요. 적절한 순간이 오면 제 몸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런 종류의 진전,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는 여러분의 몸이 내내 조용히 요구해왔던 것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고 큰 물통을 들고 다니거나 온수를 세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물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휴식 후, 소화 중에, 스트레스 전에, 그리고 회복을 준비하며. 이 리듬을 따르면 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이 안정되며 발기의 질은 여러분이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건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을 명료함,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파트너,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학을 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방법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왜 더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줄 메시지입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분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지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 좋은 남성들, 강한 남성들과 마주 앉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꽃이 영원히 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이 처방전이나 시술이 아니라 물처럼 단순하고 간과되었던 것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분 섭취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강한 발기의 본질인 혈류는 쉽게 움직이는 묽고 유동적인 혈액에 의존하며 그 혈액은 90% 이상이 물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약간의 탈수만으로도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달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탈수가 호르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코르티솔을 높이며 여러분을 무기력하고 멍하고 단절된 느낌으로 만드는지,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된 느낌으로 만드는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자신의 날카로움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던 월터가 단지 목적을 가지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다시 찾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두르거나 무시하거나 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리듬, 꾸준함, 그리고 흡수와 균형을 지원하는 습관에서 번성합니다. 여러분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후에 마시거나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은 후에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흔한 실수를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진전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짐, 칼, 프랭크, 리처드, 그리고 그렉과 같은 실제 남성들이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성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와 함께 저는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이나 후회가 아니라 가능성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작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느려졌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조용해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30대에 가졌던 것과 같은 엔진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살아날 올바른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은 그 일부입니다. 숨쉬기도 그 일부입니다. 매일의 리듬과 의도도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의 나이, 과거, 의심도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이 지났다고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숨 한 번, 자신을 돌보려는 모든 작은 결정은 여러분이 여전히 누구인지를 위한 한 표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몸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셨다면, 더 강하고 더 활기찬 자신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더 많은 것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과학, 더 많은 전략, 다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더 많은 진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게 지내십시오.